이번 파격 인사가 신한금융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계파 갈등 해소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계바늘을 좀 되돌려 볼까요? 신한금융의 흑역사로 기록되고 있는 신한 사태. 왜 발생했던 겁니까? 네, 국내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신한 사태였죠. 네. 이 신한 사태는 2010년 9월에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또 이백순 신한은행장이요,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950억 원에 달하는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라 회장의 사연임을 앞두고 신상훈 사장이 그룹 내에 2인자로 부상한 상태였고, 라 회장이 자신의 측근인 이백순 행장에게 회장 자리를 넘겨주기 위한 모의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주주들이 라 회장과 이 행장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를 해서 신한금융 결국 1, 2, 3인자 모두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그룹 전체가 사분오열됐고요. 결국 1, 2, 3인자 모두 퇴진하는 승자 없는 싸움이란 불명예를 떠안게 됐습니다. 예. 지금도 신한금융 역사에서 가장 아픈 악몽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억합니다만 수뇌부 서열 1, 2, 3위의 퇴진으로 조직이 휘청거렸는데요. 자, 박규준 기자. 예. 신한 사태가 남겼던 상처와 파장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이 수뇌부 권력 다툼으로 시작된 신한 사태가 조직에 끼친 그런 상처는 엄청났는데요. 네. 이 오랫동안 조직이 분열되면서 결과적으로 KB금융지주한테 1위 자리를 내줬고요. 이 랑찬 전 회장은 차명계좌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2010년 10월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금융위원회로부터는 이 차명계좌 운용 혐의로 업무집행정지 3개월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았고요. 이 2010년 9월에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가 됐던 신상훈 전 사장 같은 경우에 역시 회사를 떠났는데, 이 법원 판결 과정에서 대부분 무죄가 입증이 돼서 명예를 회복을 했습니다. 예. 이 반면 2010년도에 같은 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던 이백순 전 행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올해로 사태 발생 9년째를 맞았지만 또다시 검찰 수사라든지 또 계파 갈등 등으로 그 파장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신한 사태 수습을 위해서 한동 회장이 2대 지주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자, 한동 회장이 고질병으로 지적되어 왔던 그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을 대폭 정비했었죠. 네, 우선 이제 랑찬 회장처럼 1인 그 장기 집권 체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요, 회장 임기를 만 70세로 제한하는 이른바 만 70세 퇴진 룰이라는 거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네. 임기 중에도 이제 만 70세가 되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아울러서요, 회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지주 산하의 자회사 전현직 최고 경영자들을 회장 후보군에 포함시켜서 경쟁을 거쳐서 회장으로 뽑는 이런 승계 시스템을 마련한 것도 특징입니다. 네. 이런 내부 발탁 시스템 덕분에 신한은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서는 낙하산 인사나 외풍이 적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장 임기의 횟수 제한이 없는 데다가 또 회추위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 또 이 최대 주주 그룹인 일본 주주들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점은 한기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데 조영범 회장이 취임할 때 그 2인자인 위성호 행장과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인사로 갈등설이 표면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6년 회장 그 선임 당시에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이었고 위 행장은 신한카드 사장이었습니다. 예. 회장 경합을 벌였는데 위 행장이 막판에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조 회장이 회장직으로 선임된 것이죠. 예. 하지만 당시에는 두 사람이 회장과 은행장으로 역할 분담을 하기로 일종의 합의를 받기 때문에 정리가 된 것이지만 차기 회장 인선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조 회장이 위 행장을 조기에 교체하고 위 행장이 여기에 반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회장직을 두고 잠재됐던 갈등이 표면화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인사로 랑찬 전 회장 라인 정리와 함께 그 고질적인 병폐인 계파 갈등은 물론이고 신한 사태 후유증을 일단락했다.
라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 조 회장의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이 위성호 행장은 신안 사태 당시에 지주에서 홍보와 대외부문을 총괄했던 부사장으로서 랑천 회장의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또 이번에 퇴출된 이 김영진 신한금융투자 사장도 남산 3억 원 사건에 연루돼서 검찰의 재수사 대상자이기도 하고요. 나머지 2명도 랑천 라인인데 조 회장이 이번 인사로 계파 갈등과 또 과거 신안 사태가 조직에 미칠 파장을 조기에 막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년 전의 일들이 아직도 매듭이 안 돼서 그 조직 안에서의 불안정한 요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그 해결점이 있었다. 과거에 한 회장이랑 그 분들은 이제 나 회장이라는 사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분들이에요. 이제 이 조용병 회장인 경우에는 중도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치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박 기자. 예. 하지만 조 회장이 계파 갈등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또 다른 계파 갈등의 재현이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3월이면 조용병 회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요. 네. 사실 내년 1월부터는 차기 회장 선출 절차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조용병 회장이 연임에 도전을 한다면 이 조용병 회장 중심의 새로운 계파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제외된 위성호 행장 등 소위 랑찬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회장 후보군과 이 양측 간의 계파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랑찬 전 회장의 라인이 굉장히 뿌리 깊게 그 신한은행에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뭐 이번에 뭐 운명을 갖다가 쳐낸다고 해가지고 그 랑찬 전 회장의 어떤 그 라인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또 완전히 다 쳐낼 수 있는 그 상황도 아니고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네. 그 은행장에서 쫓겨났다고 노골적으로 반발했던 위성호 행장이 돌연 불만을 거뒀단 말입니다. 네. 자, 이런 행보는 차기 지주회장을 노린 노림수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위 행장이 공개적으로는 인사 방침에 이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그 이후에 이사회에서는 정작 자신의 교체에 대한 인사에 동의를 했기 때문이죠. 네. 여기에는 이제 1년 뒤 있을 회장 인선에 자신도 후보로서 도전할 수 있다라는 포석이 깔려 있고요. 네. 또 이를 두고 조 회장 혹은 주요 주주들과 교감 내지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